반도체가 최근에 계속 급락을 하다가 오늘 좀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 SOXL 필라델피아 세배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중국에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버블이 터지고 AI가 계속 하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조금 의심도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월가에서 한번 소식들 찾아서 읽어본 다음에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저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개별주는 거의 안 하고 ETF로 레버리지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ETF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이 장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속슬도 제가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TQQQ랑 속슬도 갖고 있는데 요즘 보면요. 속슬이 $300 찍었다가 $120까지 쭉 내려왔었잖아요.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15.8% 지금 속슬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의 S&P 500도 조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장세를 보면은요. 미국 장세보다 오히려 이 코스피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오히려 미국 테크 주식들이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미국장이 걱정되는데 미국장에서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 지금 미국장을 보니까 역시나 반도체가 다시 또 크게 반등을 하면서 조금 우려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살짝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건 뭐냐 이 금이랑 은이 바닥을 좀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AI 버블이 터질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금이랑 은의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면은 마음에 이런 안도가 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 조절도 중요하니까 금과 은을 여러분들 만약에 AI 버블이 터져서 대공황이 온다 그럴 때에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안식처를 주는 이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지금 AI가 너무 많이 오르고 조금 실적이 부담스러운 장세에서는 금과 은이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구리도 지금 보니까요. 야 이거 원자재는 꾸준히 잘 가고 있네요. 지금 구리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게 주봉 차트인데도 꾸준히 잘 가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구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서히. 물론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구리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하반기 정도에는 또 이제 원자재 장세가 벌어지는 것인가 유가는 또 $90를 넘어서는가 이것도 한 번씩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반도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6월 고점 이후에 이 반도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슬 SOXL은 61%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램 ETF는 40%가 하락을 했고 지금 일배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MH도 20%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반도체 ETF의 순이익이 있잖아요. 순이익이 $47억 돈이 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락 기간에도 그래도 이렇게 자금이 유입돼서 이거는 좀 좋은 신호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일평균 순매수는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3.2배가 늘어나서 개인이 늘어났다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유입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가격 급락에도 순유입이 들어왔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이 하락한 시장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다시피 2분기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 지금 원래 주식이란 게 이 급등을 하면은요. 급락이 나오는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헤드펀드와 그다음에 헤지펀드 죄송합니다. 헤지펀드와 레버리지 자금이 한꺼번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무섭게 이렇게 만들고 개미를 털고 갑니다. 개미가 돈을 쉽게 버는 꼴을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큰 손들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20에서 60% 급락했지만 이 순유입이 있잖아요. 반도체 ETF에 오히려 수십조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이 반도체 순매수 포지션도 이미 지난 이 4월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매도 압력은 상당 부분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하락하기에는 뭐라고 해야죠?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기사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ETF 유입 자금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과 차익 거래성 이 자금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완전한 바닥 확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급락 구간에서 또 이제 단기 트레이더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그냥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판단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블랙록에서도 이제 한국 ETF에 역대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에 지금 한국 ETF EWI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한 주 동안 28억 달러의 순유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계에서는 약 30억 3천만 달러로 나오는데 집계 시점과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대거 매수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자금이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자금이 뭐냐? 이 한국 반도체의 저가 매수 자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온다 해서 그런 매수 자금이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 회피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가. 근데 한국 본주보다 51%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본주보다 조금 비싸졌기 때문에 이런 걸 회피하려고 들어온 게 조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EWI 유입을 전부 한국 증시의 장기 강세 베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급락 때문에 살짝 이렇게 들어온 영향이지 단기 이런 차익 때문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크고요. 일부 명백히 하이닉스의 ADR과 그다음에 한국 본주 사이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대체 매수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UBS가 지금 반도체 매도세가 이제 막바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반도체 급락의 원인이 실적 악화였다면 이 투자 포지션이 줄어든 게 계속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지금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헤지 펀드의 이 포지션도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 지금 보면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 포지션이 과밀이 되면서 7월에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낙폭이 과대되고, 그다음에 저가 이제 매수 유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헤지 펀드나 이런 큰 손들이 더 장난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게 외떠 독이라고 해서 그런 지금 장세가 계속 일어난다. 이 실적보다는 오히려 레버리지 이런 청산으로 본주를 막 뒤흔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장세는 조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몰빵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절대 금물, 특히나 레버리지를 특히나 몰빵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야지, 이거를 몰빵하는 관점으로 가면요 큰일 나고요. 그래서 UBS는 이 모멘텀 청산이 늦어도 7월 말에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한 번에 이 매수하기보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래 그렇게 우리 세배 레버리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냥 1배수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ETF로 이렇게 모아가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ETF에는 247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 고점 이후 7월 중순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 하락 디램이요. 그다음에 그냥 반도체 ETF SOXX가 24%, 그다음에 SMH가 20%,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인 SOXL이 약 61%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디램에는 88억 달러, SOXX는 85억 달러, SOXL은 51억 달러, SMH는 23억 달러, 이렇게 247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약 36조 원이 유입이 됐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디램 ETF는 주가가 약 40% 하락했는데도 자산 규모가 여기 나와 있죠. 259억 달러에서 234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게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락분을 신규 자금이 거의 전부 상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은 투자자들이 이번 하락을 AI 인프라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과도한 급등 이후 발생한 이 조정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에게는 희소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속스레만 지금 51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기금이나 장기 뭐 기관 투자자 자금이 아니라서 역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레버리지를 노리는 자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는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보면 이 ETF 자금 유입은 강력한 저가 매수 신호이지만 동시에 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투기적 자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낙관론만 보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월가 뉴스를 좀 더 보자면 이 반도체가 5.2% 급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인가 뭐 되돌림인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시장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포모 매수가 실적 발표 전에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 샌디스크가 14.3%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12.5%, 마이크론이 12.2% 올랐고 SX 지수가 5.2% 올랐는데요. 지금 6월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포지션이 많이 늘어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경계 요인으로는 SX는 연초 이후 약 75%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추가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실적이 지금 AI의 이 반도체, AI 반도체의 방향을 아마도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 이 월가에서는 지금 보면 알파벳 매출보다 AI 건설 계획, 이 캐펙스 이쪽이죠. 이쪽 전망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알파벳은 26년 이 캐펙스 전망을 1,800억에서 1,900억 달러로 높인 상태이지만 제미나이 3.5% 출시 지연과 그다음에 중국 오픈 소스 모델의 부상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은 약 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의심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관전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AI 설비 투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캐펙스를 유지하거나 상향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브로드컴 데이터 센터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투자 속도의 하향이라고 하면 이 반도체 반등이 다시 꺾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의 지금 AI 주문 600억 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 4분기에 6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주문을 확보했고 총 마진을 이 기존의 8.2에서 8.4였는데 이제 여기서 15에서 17%로 대폭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약 17.5%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 서버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슈퍼마이크로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지금 베라 루빈 이 공급 확대가 공식화되면서 300개 파트너 생태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는 지금 이 베라 루빈 있잖아요. 이 플랫폼이 글로벌 파트너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코어 이브, 미스트랄 이런 생태계 참여가 공식화되어 있다. 300개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 연산 성능이 아니라 이 전력당 성능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토큰당 비용 절감 이쪽을 강조를 하고 있다. 왜냐 중국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또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센트는 AI 지금 중국의 AI가 IP 침해를 하고 있다. 이 중류 방법으로 이게 뭐냐? 보고 뺏기는 거죠. 보고 뺏기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IP를 침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다. 이게 몇 번이고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중국이 미리 이렇게 프론티어 마인드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먼저 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성비 좋게 빠르게 베끼는 방식으로 지금 팔로워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조금 약간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게 지금 키미 K3 문샷 그다음에 딥시크 미니맥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9월에 이제 또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AI 협상을 아마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중국 AI 지적재산권 IP 침해에 대해서 이거 증료합숙 문제 이거를 아마 걸고 넘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 사이버 분야에서는 중국의 AI 활용 견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표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오픈소스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첨단 모델 공개 이 오픈소스 기준을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새 협상 테이블을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마도 9월 달에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시적인 경제로는 유가가 문제죠.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냐 인상이 되냐 이거를 걱정을 하는데요. 유가가 지금 90달러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예상이 되면서 지금 보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높다가 66% 이코노미스트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분쟁 이후 유가 상승폭이 25%가 올라 버렸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내 동결이 최다로 전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경로는 어떻게 되냐? 유가가 상승을 하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겠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장기채 금리가 요즘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따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AI 투자로 2년 만에 이 분기 현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칩 투자로 인해서 2 년여 만에 이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3억 달러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펙스 전망은 26 년에 250억 달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투자 아까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칩으로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실적 시즌 관전 구도를 봤을 때 알파벳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요. 테슬라는 피지컬 AI 투자의 회수 시점을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수를 내가 투자하고 있다. 이 반도체 ETF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상방 요인은 지금 이제 저가 매수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나 베라루빈 확대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중국 AI 제재 카드 그리고 이제 키미 K3 있잖아요. 중국의 이 키미 K3 문샷도 결국에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조금 호재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장기로는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 하방 리스크는 연초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유가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이 변동성 구간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도 한 번씩 이거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반도체의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부담된다고 하면은요. 그냥 장기로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은 주도 업종이 바뀔 때마다 갈아타는 이런 알아서 갈아타는 이런 ETF도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어제인가 엊그젠가 이 화요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ETF가 뭐냐면 이 클라우드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 모멘텀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테크 안에서도.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렇게 잘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는 ETF가 지금 21일 날 상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타이거 미국테크 나이스 100 액티브 ETF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업종별 IT 섹터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나이스 100이요. 중요한 거는 73%나 이렇게 IT에 많이 투자를 한다. 기술주에. 근데 나스닥 100은 61%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37%다. 그래서 조금 아쉽죠. 이게 지금 IT에 많이 투자해야 수익률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빠르게 안 되니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나이스 100이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긴 했어요. 이 지수가. 근데 그냥 10년 연환산 수익률을 그냥 데이터로 이렇게 내봤는데 나스닥 100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이거 믿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백테스트만 좀 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 기술주 투자하는 게 왜 좋냐면요. 요즘 지금 이렇게 많이 입증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차트를 1977년부터 2022년 이후까지 이렇게 현재까지 차트를 가져왔는데 S&P 500 내에 이 테크 업종과 기타 업종 간의 현금 창출력 격차 확대, 그러니까 테크 이쪽이 확실히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이쪽이 확실히 실적과 이런 시가총액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쪽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나스닥 100이 많이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여기에 이렇게 익스포저 할 수 있는 ETF가 이번에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액티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액티브 ETF들 있잖아요. 타사에 그거랑 조금 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도 업종이랑 이런 테크 간의 성과 차별화 이런 것도 과연 잘 따라갈 것인가. 이 반도체와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이익 성장률 비교하면 이렇게 같이 가다가도 요즘은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죠. 하이퍼스케일러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장 이렇게 잘 선별하고 만약에 이 ETF가 따라간다고 하면은 수익률도 나스닥 100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서 AR 발전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매출이나 이런 거 늘어나는 거 굳이 근데 이거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연구할 필요는 공부할 필요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없는데 이 ETF가 과연 이거를 잘 따라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점이 뭐냐면요. 이 미국의 이 테크 IPO 이거를 선제적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레브라스 그다음에 엔스로픽, 오픈 AI, 데이터브릭스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이거가 이제 곧 상장을 하는데 이렇게 상장을 하면은 기존의 그냥 패시브 이런 지수보다 더 빠르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래도 빨리 들어간다. 빨리 이렇게 편입을 해서 또 이렇게 크게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자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한 번씩 판단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뭐 1년, 2년
이 수익률이 과연 나스닥백보다 좋은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액티브 ETF보다 좋은지 한 번씩 따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는 좀 살짝 높긴 한데, 그래도 액티브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익률이 좋으면은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고, 그래도 괜찮은 이런 약간 테크에 거의 71% 73%죠. 73%나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제 좋은 ETF 나오면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